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지킬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지킴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요즘 무릎이 시큰거리고 쑤시거나 허리가 삐끗해서 고생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불청객, 퇴행성 관절염과 허리 통증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질환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주변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건강지킴이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먼저 퇴행성 관절염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몸의 무릎 관절은 정말이지 대단한 친구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걷고 뛰고 앉았다 일어서는 수많은 움직임을 묵묵히 견뎌내는 튼튼한 기둥과도 같죠. 그런데 이 친구도 쉬지 않고 일만 하다 보면 서서히 지치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격렬한 운동으로 너무 혹사당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을 받으면 피로가 쌓여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바로 무릎 관절의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면서 염증이 생기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 연골이라는 것은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닳아 없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거죠. 마치 오래된 자동차 타이어의 트레드가 닳아 없어지면서 마찰이 심해지고 소음이 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관절염 하면 흔히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겪는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은 무리한 스포츠 활동이나 잘못된 자세, 비만 등으로 인해 젊은 분들에게도 심심찮게 찾아오는 불청객이 되었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령대가 낮아지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혹시 오자다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무릎 관절염이 심해지면 다리가 바깥쪽으로 휘면서 마치 오자 모양이 되기도 하고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럽게 팔자 걸음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아이쿠 소리가 절로 나오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유독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무릎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거나 뭔가 모래가 갈리는 듯한 불쾌한 느낌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고 잘 펴지지 않는 조조강직 증상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나도 혹시? 하고 단순히 참기보다는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허리 통증은 어떨까요? 허리 통증은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또 고통받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절염입니다. 먼저 허리 디스크는 의학적으로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부르죠. 이 질환은 허리뼈 사이에 위치한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디스크가 제자리를 벗어나 튀어나오면서 주변의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퇴행성 변화도 원인이 되지만 요즘처럼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긴 현대인들에게는 장시간 앉아있는 잘못된 자세나 구부정한 자세가 주범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컴퓨터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거나 스마트폰을 보느라 목을 앞으로 쭉 빼고 있는 자세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통증이 허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나 다리까지 뻗어나가는 방사통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증이 심해졌다 나아졌다를 반복하며 심한 경우에는 다리가 저리거나 발등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호소하시기도 해요. 더 무서운 건 아주 드물지만 급성으로 디스크가 크게 탈출하여 신경을 심하게 압박할 경우 대소변 장애가 오거나
하반신 마비 또는 심지어 전신 마비까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허리 통증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통증을 너무 오래 방치하면 만성화되어서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다른 허리 통증의 주범은 바로 척추관절염인데요. 이 친구는 좀 간사합니다. 허리에 있는 여러 관절 중 척추뼈를 이어주는 후관절이라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지만 잘못된 자세나 과도한 활동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척추관절염은 통증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아팠는지 정확히 기억하기도 어렵고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왜 이러지? 싶을 때가 많죠. 특히 밤이나 새벽에 통증과 함께 허리가 뻣뻣하게 굳는 강직감이 심해져서 잠에서 깨는 경우도 많아요. 밤에 더 아프다 싶으면 척추관절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앉아있을 때는 괜찮다가 서거나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지기도 하고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척추관절염 환자분들은 허리 통증 외에도 염증 반응이 전신에 영향을 미쳐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까지 높아진다고 하니 허리 통증만 잡는다고 끝이 아니겠죠? 단순히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무서운 질환이죠. 자, 그럼 이런 통증들이 왜 생기는지 대략적으로 알았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먼저 아픈 부위를 만져보고 구체적인 증상과 통증 양상을 확인하실 거예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동작에서 더 아픈지, 통증의 강도는 어떤지 등을 자세히 여쭤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진단 방법인 엑스레이 X-레이 촬영을 통해 관절 간격이 좁아졌는지, 뼈에 이상 소견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엑스레이만으로는 연골의 손상 정도나 관절 내부의 미세한 변화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자기 공명 영상 MRI나 컴퓨터 단층 촬영 CT 검사를 통해 관절 내부의 연골, 인대, 반월상 연골판 등의 상태를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관절경 검사를 통해 관절 내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진단과 동시에 간단한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을 속속들이 스캔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한 진단이 올바른 치료의 시작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허리 통증 역시 진단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리 통증은 다양한 원인과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 시 언제부터 아팠는지, 통증이 심한 시간은 언제인지, 어떤 자세를 취할 때 더 아픈지, 다리 저림이나 마비 증상은 없는지 등등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병력 청취와 함께 신체 검진을 통해 신경학적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엑스레이 촬영으로 뼈의 정렬이나 불안정성 등을 확인합니다. 디스크나 신경의 압박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MRI나 CT 같은 정밀 영상 검사가 필수적이죠. 그리고 팔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신경학적 증상은 없는지, 혹시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픈 전신 증상을 동반하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모여야 비로소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으며 환자분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답니다. 잘못된 진단은 불필요한 치료나 증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니 여러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제일 궁금하실 치료법 이야기인데요. 다행히도 요즘은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다양한 치료법들이 존재합니다. 통증의 정도, 질환의 진행 상태, 환자의 연령 및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비수술적 치료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약물 치료입니다. 통증과 염증을 줄여주는 소염진통제나 근육 이완제 등을 복용하는 건데요. 우리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일시적인 해결사 같은 존재죠. 하지만 약물 치료는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의사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장기 복용 시 부작용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열로 통증을 완화해주는 신부열 치료,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초음파 치료, 그리고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마사지 등이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활 및 운동 치료를 통해 약해진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전문가의 지도 아래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 등을 꾸준히 실천하면 통증 감소는 물론 재발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천연 보호대와 같으니 꾸준한 운동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줘야겠죠. 마치 낡은 건물을 보수할 때 기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에 많이 쓰이는 히알루론산 주사는 관절 연골을 보호하고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연골과 연골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마치 뻑뻑해진 경첩에 기름칠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관절에게 성분과 유사하여 관절에 영양을 공급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에는 척추관 협착증 치료에 쓰이는 경막외 부신 피질 호르몬 주입이나 척추관을 따라 약물을 직접 주입하여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하는 신경 성형술 같은 시술도 있습니다. 신경 성형술은 특수한 카테터를 이용해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여 유착된 신경을 풀어주는 시술로 시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에 고주파 열을 가해서 변형된 디스크를 응축, 회복시키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는 신기하고 첨단적인 시술도 있습니다. 튀어나온 디스크의 부피를 줄여 신경 압박을 해소하는 원리죠. 정말 세상 좋아졌죠?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법들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보조기 사용도 통증 관리와 관절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릎 보호대나 허리 보호대 같은 보조기는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고 관절의 안정성을 높여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움직임이 많을 때나 장시간 서 있어야 할 때 착용하면 좋겠죠. 아플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꾸준히 착용해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보조기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근본적인 근력 강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그리고 신경학적 손상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초기 중기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 손상된 연골 부위를 다듬거나 염증 조직을 제거하여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은 최소 절개로 이루어져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기 퇴행성 관절염으로 관절이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보존적 치료로 더 이상 효과를 보기 어려울 때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낡고 망가진 관절을 특수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거죠. 마치 낡은 자동차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체하여 재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통증을 없애고 관절 기능을 회복시켜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다리를 움직이기 힘들거나 감각 이상, 마비 증상, 보행 장애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신경감압술이나 척추 유압술 등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술의 종류는 환자의 상태와 질환의 원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치료만큼 중요하고 때로는 치료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바로 생활 습관 관리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가 결정되니까요. 건강한 생활 습관은 만병통치약과도 같답니다. 가장 먼저 적정 체중 유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무릎과 허리는 평생 동안 우리 몸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중이 늘어날수록 이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겠죠. 마치 평소에 들던 가방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체중 1kg이 증가하면 무릎에는 35kg의 하중이 더해진다고 하니 비만이 관절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무릎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통증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관절 건강의 핵심 비법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는 자세 피하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하는 자세들이 허리와 무릎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또는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는 허리와 무릎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들은 관절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고 연골 손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의자를 사용하고 식사도 식탁에 앉아서 하는 입식 생활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받이에 등을 바짝 기대고 허리를 곧게 펴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허리에 작은 쿠션을 받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등받이 각도는 100도, 무릎 각도는 60도 정도를 유지하시고 장시간 운전할 때는 12시간마다 휴게소에 들러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허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에이, 그 정도쯤이야 하고 가볍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으니 꼭 명심해주세요. 우리 몸은 작은 습관 하나하나에 반응하니까요. 장시간 앉아있거나 서있는 습관 피하기도 중요해요. 요즘은 서서 일하는 스탠딩 데스크도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은 우리 몸에 독이 됩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근육을 경직시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최소한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잠깐이라도 걷거나 몸을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근육의 피로를 풀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꾸준한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입니다. 너무 격렬하고 관절에 부담을 주는 운동보다는 유연성을 길러주고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그리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아요. 걷기, 수영, 아쿠아로빅, 자전거 타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특히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은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 전신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 관절염 환자들에게 강력히 추천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관절을 보호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근육은 관절의 충격을 흡수하고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튼튼한 스프링이 충격을 흡수해주듯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같은 만성질환들은 단순히 그 질환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혈관 건강을 해쳐서 퇴행성 관절염이나 척추관절염 같은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관절염 환자의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꾸준히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을 복용하며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한 곳이 아프면 다른 곳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 퇴행성 관절염과 허리 통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분별한 광고나 쇼닥터에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들, 기적의 치료법이라며 혹하게 만드는 광고들 많죠. 하지만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고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병원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 선생님을 통해 얻는 것이랍니다. 섣부른 자가진단이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의존하다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는 정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환자분 개개인의 연령, 건강 상태, 질병의 진행 정도, 생활 습관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치료법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일지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한 가지 치료법에만 맹신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치료 옵션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허리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 같은 허리 통증이 아니라는 것을 앞서 설명드렸죠. 통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스크 문제인지, 척추관 협착증인지, 척추관절염인지, 아니면 근육통인지에 따라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척추관절염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므로 혹시 심장이나 혈관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허리 통증만 해결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 건강지킴이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 통증 없는 삶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자, 여기서 잠깐! 아직 건강지킴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 계신가요?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지킴이는 언제나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